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주식경제 스토리텔러 로건킴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에 25%까지 상승하는 대폭등을 보여주고 결국 월요일에 주가를 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래서 아래로 떨어지는 금액에서도 지지라인을 잡아드렸었죠. 그 지지라인 잡아드렸는데 결국에 지지라인까지 가까이 오진 않았지만 한번 떨어지는 모습은 확실하게 나왔다. 올리는 것보다는 정확히는 이제 횡보의 장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결국은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입장에선 한번 올랐으면 그대로 좀 올라가지. 왜 이렇게 횡보를 펼치는 거냐? 도대체 무슨 속셈이냐? 이 외인 놈들의 속셈은 도대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답해 하시고 짜증 나시는 분들 진짜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자리가 어떤 자리이고 도대체 아까 말했듯이 외인들은 무슨 속셈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떤 흐름을 가져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팩트로 한번 전달을 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영상 집중해 주시고 지금부터 최소 10분은 집중해 주셔야 된다는 점. 10분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짜 긴 시간 아니니까요. 10분 동안 영상 집중해 주시고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좋아요를 눌러주셔야지 여러분 이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수급이 또 꽂힐 수 있으니까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삼성전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적 시나리오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기업적 시나리오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기술적 시나리오부터 가겠습니다. 기술적 시나리오는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26%까지 올랐다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일단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왜 떨어졌는지부터 일단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자금 흐름을 한번 본다면은 삼성전자 정확히 우리가 자 시장 종합을 한번 켜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인들이 금일 코스피에서만 3조 8천억을 팔았어요. 3조 8천억을 팔고 선물에서도 매도세가 나오면서 그대로 쌍끌이 매도세로 주가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를 떨어뜨렸어요. 근데 우리가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에는 어땠습니까? 선물과 현물을 동시에 매수하면서 주가를 완전 끌어올렸다 이 말이죠. 완전히 끌어올렸는데 이 반대로 돼버린 게 오늘 월요일 시장이다. 근데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금요일에 폭등보다 월요일은 훨씬 더 시장이 좀 잠잠합니다. 잠잠하다. 그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외인들이 돈을 다 뺀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금의 흐름을 조금 이동시킨 부분이 있죠. 그게 바로 코스닥으로 이동을 시킨 겁니다. 코스닥으로. 외인들이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자금 이동이 흐르면서 그러면서 코스피 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축이 되어가지고 주가를 빠진 거예요. 그럼 외인이 코스닥으로 자금 흐름을 옮긴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한다면은 일단 첫째, 코스피 대형 반도체에 대한 차익 실현이 있을 수 있고요. 26%까지 올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그냥 숏을 치고 나가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스닥의 상대적 매력이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최근 급락 이후에 밸류에이션 자체가 낮아진 상태였어요. 근데 결국에 우리가 AI, 그 다음에 바이오, 또 로봇 이런 성장주에 사실상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코스닥의 반등이 나오면서 상대적 매력을 느껴가지고 우리가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레버리지 규제의 영향이 또 있겠죠. 최근 금융당국에서 레버리지 거래 규제로 단일 레버리지 ETF로 몰리던 자금이 일부 완화되면서 결국 일반 주식시장과 특히 코스닥으로 재분배됐다는 분석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 4번은 단순하죠. 외인들의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반도체는 수익 실현을 했으니까 아까 말했던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 성장주 회복 기대가 맞물리면서 단순한 단기 매매가 아니라 비중 조절, 즉 리밸런싱 차원의 매수세가 이어졌다라는 분석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니까 결국은 뭐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그 대표 진짜 앞자리에 서가지고 매도세를 그대로 때려 맞았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 이거죠. 그러면 이제 덜 오를까요? 앞으로 삼성전자 더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안 가? 더 진짜 기대해보면 안 되나요? 이런 게 여러분들의 질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미리 말씀드릴게요.
일단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과 콜옵션, 풋옵션에서 한 걸 보면은 외인들이 지난주에 대한민국 증시를 박살낼 때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 선물 시장에서 주식 이제 선물 시장에서 다 팔아질게요. 그 다음에 뭡니까? 콜옵션에서 매도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즉 콜옵션에서 매도를 한다는 건 상방에 제한을 두겠다라는 거예요. 못 오르게 진짜 주가 못 오르게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외인들이. 그러면서 또 한 번 풋옵션에서 뭐합니까? 매도를 펼치죠. 근데 풋옵션에서 펼치는 물량이 사실 좀 적은 편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풋옵션에서 매도를 하니까 다시 한번 주가 하락에 배팅을 한다는 건데, 근데 상방 제한 놓고 하락에 배팅을 하는데 냉정하게 말할게요. 하락의 금액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물, 상방 제한, 하락으로 결국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 지수, 코스피 지수를 떨어뜨리는 게 그 목적이 있는데, 근데 그 목적에서 사실 대형 낙폭보다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과 함께 잠시 주가를 눌림목을 가져가면서 뭘 하겠다라는 겁니까? 악성 매물을 털어내겠다 이 말이죠. 악성 매물. 악성 매물을 털고 그러면서 건강한 눌림목을 한 다음에 차라리 더 퓨어한 자금으로 그때 주가를 일으켜보지 않겠냐라는 사실상 외인들의 속셈이 느껴집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대부분 주식 여러 하시는 분들 저랑 좀 공감을 해주실 것 같은데, 지금의 삼성전자는 뭡니까? 도박판이에요. 도박판. 지금의 삼성전자가 너무 도박판이니까 지금 외인들 입장에서는 이 도박 같은 이 자금을 차라리 털어내고 정말로 주가를 깨끗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N자 반등의 물량만 가지고 주식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보인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자리에서 방금 그 외인의 의도를 봤다라면 결국 외인이 선물과 콜옵션, 풋옵션 거기서 전부 다 대한민국 지수를 다시 한번 하방으로 걸어 잠그려고 한다라면, 그러면 외인들이 결국에 뭐 하겠다는 겁니까? 저점에서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거 아닌가요? 그때 악성 매물 털어내가지고 그때 주가를 한번 가보겠다 이거죠. 그럼 그 의도에 맞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뭡니까? 현재 구간에서 추매나 매도 구간을 확실하게 잡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추매 구간이나 매도 타점을 아직도 내가 얼마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정말 진짜 바로 위에 있는 연락처 010-3489-2925 이 번호 지금 바로 핸드폰 여세요 여러분. 지금 바로 핸드폰 여셔가지고 핵점 또는 숫자 1번이라고 바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놓으세요. 지금 바로. 그래야지 지금 현재 구간은 솔직히 말할게요. 어느 정도 분수령이 펼쳐진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월요일에, 자, 금요일에 변동성 충분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낚시라 그러죠. 낚시. 자, 미끼 던져놓고 결국 월요일에 변동성 장세에 펼쳐졌습니다. 코스피 장세에서. 그러면 다시 한번 주가를 어떻게 할지 외인들이 결국 작전을 짜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분수령이다. 그래서 추매나 매도 타점을 잡아가지 않으면은 당장 내일에 추가적인 낙폭이 나왔을 때, 또는 추가적인 일시적인 단기적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흔들기에 당할 수 있어요. 그 흔들기에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좌가 여러분의 진짜 피 같은 돈이 또 날아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계좌가 녹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꼭 뭘 해야 된다? 추매나 매도에 대한 진정한 액션을 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진짜로 부담 갖지 마시고 돈 한 푼 안 드는 거, 돈도 안 듭니다 여러분. 진짜 돈 달라고 말도 안 해요. 그냥 정보 제공 차원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핸드폰 여시고 010-3489-2925번으로 핵점 또는 숫자 1번이라고 문자 지금 바로 보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보내놓으셔서 추매나 매도 차점 확실하게 잡아가지고 이 자리에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가끔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당신이 뭔데 우리의 대응을 도와주냐? 당신이 뭔데? 그거에 대해서 증명을 한번 해보라 라고 한 번씩 가끔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실전 투자 대회에서 어떠한 결과를 낸 사람인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증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삼성전자 다시 우리가 어떠한 기업적 분석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먼저 증명을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보시는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최고점 찍었을 때 6월 19일 요때 목표선 터치하자마자 바로 파란불 뜨죠. 즉 요때가 매도 타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 이 전으로 돌아가 보면 요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딱 매도선 터치하자마자 바로 떨어지는 거 보이실 겁니다. 윗꼬리 남는 거 보이시죠? 자, 요때가 매도 타점이라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다 문자를 매도 타점이 뜰 때 실시간으로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이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은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 여러분 바로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직접 보여드려야지 여러분 눈으로 믿으시겠죠. 자, 대우건설 보세요. 최고가 4350원 찍었을 때 요때 목표가 딱 세력 목표선 터치하자마자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또 올랐을 때 세력 목표선 터치하자마자 윗꼬리 남기면서 떨어지는 거.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 결국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매도 타점이라는 겁니다. 매도 타점. 이 매도 타점을 정확히 알면은 이 매도 타점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세력들이 목표를 해놓은 가격이에요. 이 세력들이 목표를 해놓은 가격에서 떨어지면은 우리도 같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조금 달리하면 여러분 개인 투자자들과 세력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주식을 그냥 저금처럼 담아놓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세력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외국 기관, 증권사, 헤지펀드 이런 애들은 아니에요. 얘네는 철저하게 바이어들에게 수익을 줘야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얘네는 주로 하는 게 바로 스캘핑이나 또는 데이 트레이딩, 그리고 길게 해봤자 스윙이에요. 그러니까 세력들은 주로 스캘핑, 데이 트레이딩, 스윙을 친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저금으로 해놓고 무슨 뭐 주 가치 투자 이런 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즉 결론적으로 얘네가 대응을 할 때 우리가 빨리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저금을 하려고 하는데 스캘핑이나 데이 트레이딩, 스윙을 치니까 주가가 변동성이 오니까 우리가 이 변동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주가가 박살나고 내 계좌도 박살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는 우리도 같이 세력들이랑 따라가는 형식으로 달라붙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제 증명도 좀 해드렸고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기업적 시나리오입니다. 제가 기술적 시나리오로 결국에 외인들이 주가를 찍어 누리고 상승에 제한을 두고 지난 4거래일 동안 하방했던 것과 비슷한 형식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럼 이 비슷한 형식에서 주가를 저점에서 끌어올리려고 한다면 그때 바로 기업적 시나리오, 즉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모멘텀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멘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모멘텀에 대해서는 그렇게 길게 이야기해드리지 않을게요. 우리가 딱 세 가지의 팩트만 알면 됩니다. 이 세 가지 팩트를 알고 결국에 삼성전자 기업의 가치가 훼손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기업의 가치 훼손은 단 1도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는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세 가지 팩트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영상 여러분 진짜 또 영상 돌리시면 안 됩니다. 10분 지났다고 영상 뭐 진짜 잠깐 돌려보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집중해 주셔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가 워렌 버핏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말로 아시겠죠? 자, 첫 번째는 바로 나노 D램 및 4나노 베이스 아이 전격 적용을 한 HBM4 3분기 매출이에요. 3분기 매출. 자, 여러분 시간은 우리가 아무리 주식에서 떨어지고 오르고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단다 라는 말처럼 결국 시계는 돌고 돕니다. 자, 이제 3분기 매출이 다가와요. 자, 매출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어느 정도 적용이 됐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아직 매출에 대한 기대치를 주가가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3분기 매출이 사실 자, 조금 어렵지만 설명 들으셔야 돼요. 삼성전자가 10나노급 6세대 1C D램 기술과 파운드리 4나노 베이스 다이를 세계 최초로 조합해서 HBM4 동작 속도를 11기가 bps까지 올렸어요. 11기가 bps. 자, 이렇게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기술력을 방증하는 건데 그 기술력이 다시 한번 회사에다가 뭘 불러오겠습니까? 돈을 불러오죠. 돈을. 그러면 결국 삼성전자가 공식 실적 발표에서 3분기 HBM 매출이 전분기 대비 3배 이상 확대될 것이다. 그 다음에 하반기 전체 HBM 매출의 60%를 넘어설 것이다 라고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 HBM4 시장 주도권을 사실상 HBM4 시장 주도권을 정말로 한번 찾아왔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 3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그때 3분기 실적이 진짜 2분기 실적이 전 세계 최초 1위 찍었을 때 만약에 3분기에 또 한 번 그런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준다라면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이거는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봐야 하는 자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바로 두 번째 뭡니까? 2나노 파운드리 수주 과제 및 수주 과제가 2배 폭증했고 미국의 테일러 2공장 올해 말 착공 확정이라는 거죠. 자, 폭증과 확정.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여러분 판도가 뒤집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선단 공정 수요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 미국 텍사스의 테일러 펩2 2죠. 테일러 펩2 공장을 올해 말 전격 착수하기로 결정했어요. 즉 공장 또 하나 짓는다 이거예요. 근데 자 결론적으로 이 공장을 지으면서 뭐가 논의가 됐습니까? 브로드컴 등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들과 2나노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가 2배 이상 확대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4나노 추가 펩 1.4나노 추가 펩 검토까지 들어가면서 TSMC를 턱 밑까지 추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인의 수급으로 주가가 꼬꾸라졌다. 그러면 우리 주식시장의 법칙이 하나 있죠. 뭡니까? 결국 수급으로 꼬꾸라지는 건 수급이 회복되면 다시 한번 주가가 강력하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다. 수급으로 죽은 건 수급으로 살아나고 수급으로 살아난 건 수급으로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주식시장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격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렸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모멘텀을 가지고 수급을 한번 이어준다고 하면 우리는 현재의 구간을 뭐라고 봐야 된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봐야 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진짜 팩트죠. 이거는 이 세 번째 팩트가 기가 막힙니다. 자, 메모리 파운드리에 대해서 원래는 이 메모리 파운드리가 사실 다 따로따로 놀아요. 따로따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생산, 그 다음에 저거 검사, 그 다음에 패키징 다 따로따로 논다 이 말입니다. 근데 결론은 삼성은 뭐냐? 세 가지 다 혼자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는 원스톱 턴키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DM 원스톱 턴키 솔루션 한 방에 다 한다 이거예요. 이런 구조가 이런 구조가 도대체 주가 오르는 게 뭔 상관이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자 생산 뭐 검사 패키징 이런 거 다 따로 하잖아요. 그럼 얘 이쪽으로 보내고 얘 이쪽으로 보내고 얘 이쪽으로 보내고 그러면 돈이 한 번, 두 번, 세 번 듭니다. 여기에 마찬가지 세금도 한 번, 두 번, 세 번 들겠죠. 근데 이거를 전부 다 하나로 통합시켜서 원스톱 턴키 솔루션을 진행한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돈 셀 일이 없죠. 돈 셀 일이. 돈 셀 일이 없다면 결국 여러분 주식은 뭡니까? 돈입니다. 돈이에요. 근데 돈 셀 일이 없는 회사가 돈을 더 잘 벌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또 한 번 결국 주가로 보답을 해요. 주가로. 돈을 잘 버는 회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이 이만큼이고 대한민국 1위 아닙니까? 대한민국 1위. 그죠? 이러니까 주가가 다시 한번 시세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걸 연결 지었을 때 결국 외인 놈들이 지금 현재 바닥에서 바닥을 잡고 주가를 오히려 횡보한 다음에 다시 한번 악성 물량을 털어내고 주가를 띄워 올리려고 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정말로 중요한 분수령의 자리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리에서 우리가 내 평단 만약에 38만 원이다, 20만 원이다, 25만 원이다, 16만 원이다. 내 평단과 비중에 맞게 정말 현재 구간을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는 구간으로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정말로 내 계좌가 천지 차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자리가 정말로 여러분 단단한 콘크리트 세멘 바닥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정말로 계단이 앞으로 펼쳐지면서 우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다만 올라가면서 뭐가 있을까요? 분명히 조정은 한 번씩 찾아오겠죠. 그 조정도 내가 피해가면서 주식을 요리조리 확실하게 세력들과 같이 하는 게 결국에 뭐다? 주식의 기술, 스킬이라 이겁니다. 근데 내가 이 스킬을 아직도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위에 있는 연락처 010-3489-2925번으로 핵점 또는 숫자 1번이라고 연락 주십시오. 연락 주세요. 연락 주셔가지고 삼성전자 지금 현재 자리에서 1차 분할 매도 금액은 어디이고 그 다음에 1차 손절 금액은 어디인지 확실하게 계산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평단가에 맞게 비중에 맞게 여러분들이 구간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싸그리 다 도와드릴 테니까 정말 여러분 당장 분수령 자리입니다. 정말로 내일 모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문자를 그때그때 제깍 바로 받아가지고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 010-3489-2925번으로 핵점 또는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후회하는 종목이 아니라 기회의 종목으로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진짜 중요한 자리입니다. 정말로 진짜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연락 주셔가지고 이 자리 꼭 완벽하게 잘 대응해서 우리가 좋은 결과 보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가 꼭 같이 대응해서 좋은 결과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우리 진짜 여러분 주식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주식은 멘탈 싸움이에요. 멘탈. 삼성전자 오늘 떨어져서 멘탈 또 떨어지신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멘탈이라는 건 결국 뭐에서 옵니까? 확신이라는 거에서 와요. 확신. 내가 이 주식을 왜 들고 있고 내가 이 주식을 언제 추매하고 언제 매도할지 이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시나리오가 내 손아귀에 있을 때 진정한 내 주식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나리오를 손에 쥐십시오. 여러분이 주식을 왜 들고 있는지, 그리고 진짜 나무를 보는 사람인지 숲을 보는 사람인지, 진짜 추매는 언제, 매도는 언제, 이런 거 싹 다 여러분 시나리오 확실하게 잡아가셔가지고 삼성전자 현재 자리에서 다음 찾아올 구간까지 완벽하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식이라는 삼국지에서 외인과 기관의 머리통에 깃발을 꽂고 흔드는 그날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경제 스토리텔러 로건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